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성과도 좋고 진급이 빠른 탓에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IMF의 여파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실패하셨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집안의 남자라고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저 하나뿐이었고 밑으로 2살 배기 여동생이 있었죠. 당장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고 결국 이웃집 할머니의 도움으로 엄마는 밤낮 없이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봐온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다녔고 운 좋게 졸업 뒤엔 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 어이없게 파혼을 경험했고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여자가 정말 돈에 환장한 여자였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근무 늦게 끝나? 평소보다는 늦을 것 같아. 기획안 마무리 지어야 해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나 오늘 예약 손님 펑크 나서 일찍 끝나니까 시간 맞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요즘 자기 바빠서 많이 시간도 못 보냈잖아. 그건 그렇지. 회사가 바쁠 시기라 정신이 없어. 그렇지. 대기업도 편한 곳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에 3명이나 배치되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일도 가르쳐줘야 해. 그걸 자기가 다 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각각 사수가 배정되긴 하는데 가르쳐주는데 한계가 있지. 그래서 교육은 주로 내가 하고 업무적인 건 서로 피드백 받고 그래. 요즘 과제도 내주느라 더 정신없어.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나랑 언제 데이트해? 우리 안 본 지 2주나 지났단 말이야. 나도 자기 보고 싶지.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낼 테니까 저녁 먹자. 한 7시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생각보다 안 늦네. 그럼 내가 회사 앞으로 갈까? 그러면 나야 좋지. 그럼 회사 근처에 맛집 데려갈게. 이번에 오마카세 맛집 생겼거든. 본부장님이 가보라고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가자. 우와, 자기가 쏘는 거지? 그럼 그동안 잘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챙겨주질 못해서 미안해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오마카세 먹고 기분 풀어. 알겠지? 다 먹고 카페도 가는 거 어때? 커피는 내가 낼게.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어휴, 그나저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지내야지.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해서 맨날 봤으면 좋겠다. 남자친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 그럼 정말 이참에 결혼 생각 좀 해볼까? 나이도 나이지만 각자 자리 잡고 직장 다니고 있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 혹시 결혼 생각 있느냐고. 그래서 당연히 있다고 했지. 엥? 엄마 만났어?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아니, 지난번에 일 일찍 끝나고 오랜만에 어머님 생각도 나고 붕어빵도 나왔길래 사다 드렸지. 커피 한 잔 하고 나왔어. 그랬구나. 엄마가 붕어빵 이야기했었는데 나는 못 사주고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하하, 내가 이래서 자길 좋아한다니까. 그럼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다. 자세한 건 이따 만나서 이야기해. 응, 이따 봐요. 예비 신부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3년 차 대리로 근무하던 때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의 전담 디자이너였는데 몇 번 대화하다 보니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죠. 당시 예비 신부는 화려한 모습에 비해 소소하게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남들처럼 명품에 욕심 안 부리는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털털한 성격까지 완전 제 마음에 쏙 들었죠.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그녀에게 자연스레 호감이 갔습니다. 또 어른들한테 어찌나 잘하던지요.
연애하면서 저희 엄마와도 따로 만날 정도로 살갑기도 했습니다. 연애할 당시 집에 인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엄마도 상당히 좋게 보셨고 이미 며느리 된 것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그 뒤로 저랑 따로 가지 않아도 저희 식구 잘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꽃게탕 해주신다고 해서 칼퇴근하고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게. 일하느라 아주 힘들지. 배고플 텐데 얼른 손 씻고 와서 식사부터 하지. 이야, 어머님 솜씨 완전 짱인데요? 그렇지? 결혼하면 자주 해줄게. 네? 뭘 그렇게 놀라나. 어차피 우리 가은이랑 결혼할 거 아니야?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둘이 결혼 이야기 하더구먼. 어제 가은이가 넌지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둘이 조만간 이야기가 나올지 싶었지. 에이, 엄마 밥 먹는데 부담스럽게. 우리가 확실히 이야기하면 그때 말한다니까. 뭐 어때서 그러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날 잡고 하는 거지. 안 그런가? 둘 다 나이도 딱 결혼하기 좋은 나이구먼. 그렇죠. 저도 가은이랑 결혼 생각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당장은 회사 일정 때문에요. 요즘 많이 바쁜 시기라서요. 그래. 대기업 다니는 우리 사위 얼마나 힘들까? 하하, 나는 언제든 상관없으니 사돈이랑 이야기해보고 편한 날로 상견례 잡도록 하게. 서로 오가며 얼굴 봤는데 인사는 왜 해? 번거롭게 하지 말고 서로 편하게 가자고.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에이, 뭘 몰라서 그러는구먼. 그런 거 다 옛날 방식이야. 서로 얼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젊은 이팔청춘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래? 그렇죠, 뭐.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은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리라. 내 믿겠네. 주변에서 다들 잘난 사위 얻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나도 딱 정서방 같은 사람이 내 사위 됐으면 했는데 하하, 우리 딸 고졸이라고 개무시하던 것들 내가 가만 안 둬. 엄마, 그런 이야기는 못하러 해. 하하. 아, 자기야.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 다 식겠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우리도 어서 먹자. 내가 너무 내 할 말만 했나 봐. 아무튼 날 잡아보게.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네, 그럴게요. 그나저나 내 하나만 물어보지. 결혼 준비는 해둔 거야? 금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이래저래 다. 우선 신혼집은 제 앞으로 마련해둔 소형 아파트가 있어요. 당장 신혼살림 시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아요. 응?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는데? 20평입니다. 요즘 구조가 잘 빠져서 엄청 넓어 보여요. 신혼부부가 살기 좋다고 소문났고 나름 유명 건설사 아파트예요. 결혼하면 여기서 신혼살림 시작할 예정이고요. 뭐라고? 20평. 난 그렇게 작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준비는 잘 해놨구만. 자세한 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민수야, 요즘 가은이랑 잘 만나고 있니? 지난번에 붕어빵 사온 뒤로 통 얼굴을 못 봤구나. 잘 만나고 있죠. 안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볼 거 있었어. 뭔데 그러니? 얼마 전에 가은이네 집에서 저녁 먹었는데 사실 우리 결혼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 그런데 가은이네 어머님이 날 잡자 그러셔서. 엄마는 언제가 괜찮아? 상견례 하자는 말이니 언제 말하나 했다. 난 아무 때나 괜찮다. 아무래도 주말이 서로 편하니 주말로 하자꾸나. 네. 그럼 저희가 장소 골라서 예약하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되게 뒤숭숭하네요. 그러게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좋아했을 건데. 그게 제일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게 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그러면 결혼하면서 필요한 거 미리 준비 좀 해놔야겠구나. 적금도 해약해야 하고. 적금이라니? 그걸 왜 해약해? 아, 내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어. 너 결혼하면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꾸준히 모아둔 돈인데 결혼 이야기 나왔으니 당연히 넣어줘야지. 아, 아니야. 나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 많아. 집도 마련해뒀고 여유자금도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있는데 그 돈 나 안 줘도 되니까 서진이한테 써요. 그래도 너 결혼자금인데. 에이, 괜찮대도 앞으로 서진이 들어갈 돈이 더 많아.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공부라도 더 한다고 해봐요. 엄마도 더 일해야 하는데 이 돈 아껴서 보태세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아무튼 가은이랑 이야기해보고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고생하고. 저희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뒤 양가 어른들께 알리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며칠 전 갑자기 예비 장모님이 저에게 연락하시더니 따로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바쁜 거 아니 회사 앞 카페에서 잠시 보자길래 점심시간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전 그걸 보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단과 혼수 목록이었는데 완전 자식 팔아서 장사하려는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제일 어이없던 건 예단 목록에 가정부를 고용해주고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물론 현금 예단도 따로 있어야 했고 평소 트레이닝복만 즐겨 입던 장모님은 갑자기 명품 옷을 요구하셨죠. 어때? 내가 미리 손 좀 봐둔 예단 목록이야.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한다길래 상견례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장모님, 이게 뭐예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긴 뭘 과해. 정서방,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러네. 내가 주변에 다 물어보고 적어둔 거야.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라고. 입으시지도 않는 밍크 코트는 뭐고 현금 예단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과해요. 그리고 집 리모델링은 또 뭐고요? 저희 신혼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 말하는 건데 원래 집에 새 사람 들이려면 다 고쳐야 해. 리모델링 비용 얼마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 가은이가 유명한 디자이너잖아. 보이는 게 많으니 다 최고급으로 해야지. 마침 우리 집도 식기류 갈아야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우리 집도 좋은 거로 바꿔달라 이거야. 장모님, 이건 좀 너무해요. 가은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어차피 정서방 집안도 빵빵한 거 아니야? 난 우리 귀한 딸 시집 보내면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네. 저희 엄마와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함부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가끔 보면 정서방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결혼해서도 이러면 우리 가은이가 고생할 건데.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면 나 가만 못 있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이 목록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 좋은 쪽으로 답변 기대하겠네. 자기야, 어머니가 좀 전에 오셔서 예단 목록이라고 건네주셨는데 혹시 미리 들은 거 있어? 아, 내가 예단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던데? 왜? 무슨 말 했어? 아니, 점심시간에 잠깐 뵀는데 예단이랑 혼수 목록이라고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쪽도 예단 받아야 하는데 지금 장모님이 전해주신 목록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과하다니 뭘 얼마나 했길래 그래? 어머님이 집에 가정부 고용해달라셔. 그리고 매달 생활비 300만 원. 엥? 액수가 좀 크네.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 아니, 일단은 당신이랑 상의해본다고 했지. 내가 혼자 그럴게요. 할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근데
솔직히 우리도 성인인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옛날부터 하는 말이 결혼식, 장례식 손님은 다 부모님 거라잖아. 평생 우리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고생하신 건 알아. 그래도 우리 결혼이지 어른들 결혼은 아니니. 불만이 있는 거야? 아니, 불만이랄 것까진 없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자세한 건 상견례 때 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어른들이 이야기 나누셔야 하니. 그럼 상견례하고 보자. 그날 뭐라도 이야기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와서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저희 엄마는 수수한 걸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깔끔하고 격식 없는 정장을 입고 가셨습니다. 옷은 어디서 샀고 머리랑 메이크업은 어디서 비싸게 주고 했다는 자랑을 시작으로 아무 말 동문서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장모님이 저에게 건넸던 예단 목록을 그대로 들고 오셔서는 과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다 예비 장모님이 엄마의 행색을 지적하며 까내리기 시작하는데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욱해서 상견례고 뭐고 엎을 뻔했지만 제 손을 꽉 쥔 엄마 때문에 겨우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엄마도 덤덤하게 할 말 다 하시더라고요. 사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럼 본론부터 시작할까요? 아, 네, 뭐 그러시죠. 사실 내가 저번에 정서방한테 먼저 예단 목록을 건네줬어요.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아니요, 딱히 전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 왔어요. 저는 더도 말고 남들 하는 만큼만 받으렵니다. 지금까지 딸 자식 귀하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보니까 정서방이 가진 아파트도 20평밖에 안 되고. 그래도 빚 없이 장만한 집이고 서로 벌고 있으니 부족한 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단 목록의 가정부는 뭔지. 보면 몰라요? 내가 이제 애들 다 키웠는데 계속 집안일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가정부도 고용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사위가 대기업 다니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한 요구라도 한다는 겁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과하죠. 우리 아들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귀한 따님 어렵게 키우셨다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사돈 못지않게 아들 힘들게 키웠어요. 아시다시피 밑으로 딸 자식 더 있고요. 고생한 거로 따지면 제가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단 목록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조절 좀 하자는 겁니다. 자식 팔아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들 이익이 뭐가 중요한가요? 어이가 없네. 다른 건 몰라도 현금에다는 포기 못합니다. 사돈이 그렇게 따지시니 저도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말 맞다나 우리 아들이 집 해오는데 그럼 혼수 해오시죠. 현금에단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혼수는 아이들이 모은 돈으로 산다던데 그걸 저희 보고 하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집은 뭐 한두 푼입니까? 자기가 힘들게 번 돈 열심히 모아서 청약받아서 집 사고. 물론 대출 없이 샀습니다만.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집이야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고. 응당 혼수는 여자가 해오는 거죠. 사돈 방식에 의하면. 지금 저랑 해보자는 거죠. 사돈, 지금 경우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견례장에 예의도 못 차리셨으면서 이렇게 기본도 안 돼 있을 줄이야. 그건 또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사돈이 입고 있는 그 옷 어디 거예요? 시장에서 산 것도 아니고 너무 후지잖아요. 이걸로 사람 인성 고를 수 있다고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후줄근한 옷을. 참나, 이보세요.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쳤다니 제가 다 죄송하네요. 더 이상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자세한 건 아이들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그렇네요. 예비 신부 엄마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엄마는 언성 하나 높이지 않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고요. 결국 자세한 내용은 저희를 통해 주고받기로 하고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정이 상했는지 헤어질 때도 고개만 까딱하고는 예비 장모님은 제 인사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이렇게까지 기분 상하면서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자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오히려 자기가 나한테 할 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다.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어? 그러는 자기는? 솔직히 장모님이 건네주신 예단 목록,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건 뭔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법인데.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엄마 아무것도 안 받으시려고 했어. 그냥 우리 결혼 반지 맞춰주고 현금으로 살림에 보태라고 하실 생각이었다고. 근데 예단을 그렇게 원하실 거면 엄마도 그렇게 간단히 말할 건 아니지. 안 그래?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하라는 대로 해주자. 응? 당신이나 나나 돈 잘 벌고 금방 또 모으는데 살면서 언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기분 좋게 서로 주고받고 하자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 빚 안 지게 살게 하려고 받은 것도 다 돌려주는 마당에 장모님은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너무 과하잖아. 따지고 보면 집도 내가 해. 혼수랑 예단 다 해줘.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우리 집에 해줄 거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혼수 마련한다고 쳐. 결국 내 돈 쓰는 건데 장모님 말대로 하면 예단 건네주고 혼수는 자기가 해오는 게 맞지. 어이가 없다. 당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이었어?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누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럼 혼수해오면 되겠네. 그리고 집값이 4억이니까 보통 20% 정도는 예단으로 해온다더라? 그 돈을 달라는 거야, 지금? 못 줄 건 뭔데? 나는 몇 억 되는 집 사서 들어가지. 처가댁에 1억 넘는 예단 혼수 다 해줘야 하지. 당신도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네. 그렇지.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말 더 길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 갖기로 하자.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지. 자기도 진지하게 생각해봐. 자기야. 사실 상견례 이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결혼 같았어요. 제가 어려워봤던 터라 꾸준히 재산 불리기에 관심이 많았고 주식과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와서 수익을 본 게 있었거든요. 10억 정도 여유자금이 생겼고 그걸로 지금 엄마와 여동생이 사는 아파트 마련해주고 저도 청약받은 아파트 대출 없이 갖게 되었고요. 소형 아파트지만 날이 갈수록 시세가 오르고 있죠. 물론 남은 여유자금도 3억 정도 있고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님과 예비 신부의 태도에 질려버렸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예비 신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휴대전화를 두고 갔는데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서 대신 받았는데 남자더라고요. 나에게 누구냐고 소리치길래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왔고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신부에게 이 상황을 알렸더니 우물쭈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죠. 테이블 옆에 뼈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어서 그 통을 쥐어주면서 이별을 고해했어요. 조금 전에 전화 온 사람,
이거 해명할 수 있어? 해보라고. 할 말 없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달게 들을게. 미안해. 미안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안 그래도 오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거야. 우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지금 파혼하자는 이야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가? 솔직히 우리 안 맞아. 어영부영 결혼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니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웃긴다. 자기야, 내가 하나하나 따져줄게. 신혼집이 겨우 20평이야.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남들은 최소 30평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크크크 집이 그렇게 안 이꾸었어? 그러는 너는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데? 나? 예쁘게 자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요즘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겉모습 말고는 볼 게 없다? 내가 5억 이상 해가는 건데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해줄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다이아몬드랑 명품 사줄 수 있어? 빚내서라도 해줄 수 있지. 빚은 무슨.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우리 파혼하자. 나는 너랑 못 살겠어. 그럼 아파트는 어쩌고. 신혼집 한다고 청약받은 거라며. 우리가 살 집은 어떡하냐고. 당신 집은 거기가 아니지. 내가 따로 준비해 놓았어. 여기야. 응? 이거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야? 들어가 쓰레기 같은 년아.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다. 야, 이거 미쳤네?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년? 너는 인성을 국에 말아 처먹었냐? 그래, 바람도 피웠다. 나한테 보험 정도는 있어야지.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새끼인 줄 알았으면 헤어졌지. 그래, 그러면 지금 헤어지면 되겠네. 그럼 만나서 잘 살아라. 야, 야, 그렇게 예비 신부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서 계속 마주쳤고 절 계속 붙잡더라고요. 점심시간, 퇴근 시간 할 것도 없이 저를 찾아와 얼마나 매달리는지 정말 지겨웠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 흐른 뒤 자기도 지쳤는지 연락 없다가 뒤늦게 파혼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람 피우던 사실도 알려지고 바람핀 놈이 매일 회사에 찾아왔으니 팔릴 대로 다 팔렸죠. 예비 신부가 일하던 미용실이 회사 직원들이 자주 가던 곳이라 그런지 예비 신부의 이미지는 완전 나락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결혼하려던 상대 남자의 원래 여자친구가 미용실에 찾아가 난리를 치면서 예비 신부는 미용실에서 잘렸어요. 저야 잠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으니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승진도 했습니다. 파혼한 경험 때문에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어졌지만 한다면 결혼정보 업체 등록해서 검증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제가 잘난 건 없지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아참, 여러분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기우는 결혼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찝찝해하는 결혼도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보다 몇십 년 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몸소 느끼신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좋지 않게 헤어질 바엔 어른들의 해안으로 깔끔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낫잖아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영훈아, 우리 미팅 가자. 아니, 현아야, 뜬금없이 뭐야? 대학 졸업하고 반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미팅이라니? 그리고 내가 너랑 그럴 사이는 아니지 않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 부르기 싫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안 가도 그만이잖아. 안녕. 야, 잠깐만. 끝까지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쿨한 척을 해? 솔직하게 거지라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확실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럼 나도 바로 납득할 거고. 아, 그러셔요? 근데 너 뭐 남자친구 5명인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미팅은 무슨. 걔네들은 노잼이라서 다 차버렸어. 지금은 또다시 괜찮아 보이는 남자들을 찾는 중이야.
가랑이 헐렁한 건 여전하구나. 돈 없는 네가 뭘 알겠니? 나 같은 사장님 아빠를 둔 여자는 많은 남자들을 거느려야 매력이 올라가는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미팅에 나오는 남자들 스펙 장난 아니야. 중견기업 사장 아들이나 IT 기업 사장, 의사 등등. 그래서 나 같은 사장 딸 정도로 급이 맞는 여자가 나가야 되는 건데 참석하기로 했던 여자 2명이 갑자기 못 나오게 됐어. 그래서 나를 땜빵으로 들러리 세우려고 한 거구나? 아니 영은아, 들러리라니. 먼저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센스 좀 봐? 뭐 몰랐다고 해도 나 같은 상류층 인간이랑 나란히 서는 순간 돈 없는 네가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말이야. 아, 네. 제가 볼 때는 온갖 명품을 온몸에 덕지덕지 떡칠을 하는 현아 씨 센스를 잘 이해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어머,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이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낄 자리는 아니네. 그럼 이만.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없는 네 입장에서는 한 끼분의 외식비라도 아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잖아. 어차피 참가비 내면 남는 것도 없을 텐데 뭐. 어머? 고작 5만 원인데? 아이고, 큰일이네 그거. 아, 진짜 너 같은 서민층한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라도 그러네? 됐네요. 야, 내가 이렇게 직접 불러주고 있잖아. 아, 잠깐만 있어봐. 어? 아까 여자 2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지? 맞아. 다른 한 명은 정해졌어? 아니, 이제부터 찾아야지 뭐. 그런 말이야. 내 친구도 같이 참석해도 된다고 하면 갈게. 그래?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 친구인데? 미래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애야. 외국? 미래는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했어. 해외 생활 경험자라 나름 스펙은 있네. 나랑은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고 나름 절친이라고 할 수 있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 에?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굳이 자기 일까지 해? 그야 당연히 사회인인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야 하지 않겠어? 즉 미래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환경이란 소리구나? 미래가 미팅 장소가 어디냐는데? 역 앞에 있는 얼마 전에 생긴 분위기 좋은 술집이야. 아, 거기구나. 미래가 거기는 가본 적 없어서 가보고 싶대. 가본 적 없대? 미팅 같은 것도 가본 적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던데 어때? 어머, 그래? 과거가 어쨌든 지금은 술집 한 번을 못 갈 정도로 어렵게 사는구나? 아니, 미래는 못 살지 않아. 뭐 내가 가자고 해주지 않으면 미팅에도 못 갈 정도로 없이 사는 친구라면 불쌍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시켜준다 생각하고 참가하게 해줄게.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래. 그럼 일정은 다시 연락해줄게. 미팅이 끝난 후. 미래씨, 아까는 고마웠어. 아, 현아씨 맞으시죠? 저야말로 오늘 감사했어요. 미팅은 즐거웠고? 네, 엄청요. 좀처럼 경험하지 못할 만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에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뭐 내가 사장 딸이라 하이스펙인 남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현아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남자분들이랑 술을 마셔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 미팅 자리에서 엄청 조용하길래 혹시나 싶긴 했는데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나 봐? 네, 맞아요. 인생 경험이 참 적었구나 싶더라고요. 현아 씨는 남자분들 만날 기회가 많으신가요? 뭐, 그렇지. 항상 남자친구는 적어도 3명 이상씩은 있으니까 대단하시네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난 너무 인기가 많아서 탈이야. 가랑이가 헐렁하신 분이신가 봐요. 뭐? 저는 아버지가 주최하는 파티에 따라가는 일은 있긴 해요. 주최? 파티?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 거래처분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 때가 있거든요. 미래씨 아빠도 사장님이었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조부님은 화재그룹의 총수시고 아버지는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뭐? 화재그룹이라니 그 유명 재벌그룹?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가벼운 분위기에서 남자분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한 얘기는 뭐였어? 네? 어떤 이야기요? 가랑이가 뭐 어쨌다고? 죄송해요. 그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혹시 말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네. 미팅 중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 현아 씨랑 영은 씨 외의 여자분들도 나중에 따라오셨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아 씨가 가랑이가 헐겁다는 건 남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증거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이라고요. 뭐? 아, 맞아요. 전 그 가랑이가 헐겁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현아 씨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탈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고민 상담이라도 해드릴까 해서요. 아니, 뭔데? 부끄럽긴 하지만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속옷이나 하이 사이즈가 몸 라인에 딱 맞지 않거나 해서 고민이신 건가요? 저희 그룹 산하에 의류랑 속옷 전문 브랜드가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 현아 씨에게 그 브랜드 샵을 소개해드릴게요. 뭐라고? 몸 사이즈를 기가 막히게 잘 재는 직원도 있어서 저도 속옷이나 옷을 살 때 종종 이용하곤 해요. 남자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고생이시라면 남자가 좋아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아 씨에게 어울리는 딱 맞는 사이즈로 주문할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게다가 개개인의 이미지에 맞춰서 코디도 해주거든요. 현아 씨라면 분명 화려한 이미지로 됐어. 네? 아니야, 그냥 됐어. 그런가요? 그럼 이만. 네, 그럼 실례할게요. 현아와 영은의 대화. 야, 영은아, 그 미래라고 하는 애 대체 뭐야? 뭐야? 미팅 끝났으면 부지런히 거기서 만난 남자랑 연락해야지.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아니, 나는 미래씨 집이 그 대기업 집안인 거 못 들었단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미팅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구나. 왜 그런 사람이랑 너 같은 거지가 서로 친구인 건데? 말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같은 회사 동료라고. 그래, 그거 이상하잖아. 뭐가? 아빠가 대기업 사장인데 왜 굳이 일을 하는 건데? 심지어 자기 아빠랑은 전혀 관계없는 회사잖아. 사장 딸이라고 일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 특히 미래는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으려는데 회사원으로 일해보는 경험도 필요하지 않겠어? 뭐? 회사를 이어받는다니? 걔가 좀 어리버리해 보여도 알고 보면 대단한 애야.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10개 국어나 할 줄 알아. 10개 국어? 주식 투자도 엄청 잘해서 트레이딩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나 봐. 천재라는 말은 딱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알다시피 좀 너무 순수하지? 세상 사람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는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험도 필요할 거라고 하셔서 우리 아빠 회사에 입사했어. 에? 아니, 잠깐만. 왜? 네 아버지 회사? 응, 미래네 회사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러고 보니까 너랑 같은 성을 쓰는 하청업자가 있던데? 하청? 너 엄청 특이한 성이잖아. 그래도 설마 니네랑 연관 있는 회사거나 하지는 않겠지? 뭐 그건 됐고 미래랑 서로 알게 돼서 다행이네. 왜? 아니, 왜 항상 너랑 급이 맞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잖아. 그래서 너한테 미래를 소개하길 참 잘했다 싶어서. 그러게. 그럼 난 이제 바빠서 좀 가볼게. 응, 오늘 고마웠어. 그 후 미래의 명예를 위해 말해두는 거지만 그녀에게 전혀 악의는 없습니다. 미팅에 오라고 했을 때는 마침 미래랑 같이 있을 때였는데 눈을 반짝이며 흥미를 보이길래 사회 경험도 해볼 겸 제가 데리고 간 것입니다. 가랑이가 어쩌고 했던 건 나중에 제가 그 뜻을 알려주니 당황을 금치 못하더군요. 현아에게 잘못했다고 사과 연락을 하려고 하길래 걔한테는 오히려 잘 됐어. 걔는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현아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데 며칠 전에 하청업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딱 현아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받는 걸 보니 어쩌면 아버지 회사에 격리로 일하기 시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우씨 안녕하세요. 싱글 모임에서 연락처 교환했던 장미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선우씨 같은 분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대화도 재미있었고 저희는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어떠세요?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데이트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라도 상관없다면 얼마든지요.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모임 장소 맞은편에 있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해요. 아, 그 가게요? 근데 얼마 전에 방송탄 가게라서 예약하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가게에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화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예약은 당분간 할 수 없나 봐요. 몇 주 내로는 자리가 나질 않는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지인이 운영하는 한식집은 어떠세요? 지인분 중에 그런 분도 있나 보네요. 네, 그 가게에서는 두부 요리가 인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빔밥이 맛있더라고요. 엥? 비빔밥? 여성분들한테도 인기 있는 가게라서 미경 씨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비빔밥이라니. 뭐야?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야? 네? 갑자기 왜 그러시죠? 한식집이라고 말하길래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내가 그렇게 싼 여자로 보여? 아, 혹시 한식 안 좋아하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그냥 일반 음식점이란 말이잖아. 아니요, 첫 데이트에서 그딴 싸구려 식당에 데려가려고 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싸구려라니요. 아니, 그리고 이번 싱글 모임에는 분명 연봉 1억 이상인 남자만 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고작 비빔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보면 사실 연봉 1억 안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신뢰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사실이잖아. 아까 내가 말한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예약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쪽 능력이 딸리니까 대충 둘러댄 거지? 아니, 거기는 정말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에요. 이제 안 섰거든? 싱글 모임 주최 측에 당신이 연봉 속였다는 사실 다 말할 줄 알아. 그지도 아니고 진짜. 연락하지 마, 이제. 한 달 후. 아니, 당신 오늘 싱글 모임 참여했었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아, 오늘 계셨나요? 무슨 용건이신지. 분명 신고했었는데 어떻게 또 참가한 거야? 진짜 뻔뻔하네. 대체 어떻게 기어들어온 건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다시 주최 측에 제대로 말해야겠어. 진짜 똑바로 체크 좀 하라고 클레임 넣던가 해야지. 나 참. 적당히 하고 분수 좀 깨달아, 제발. 다시 한 달 후. 야! 또 왜 그러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고. 그래, 물론 오늘은 35세 이하만 된다고 하는 제한밖에 없긴 해. 근데 왜 당신이 있는 거야? 연봉도 거짓말 쳐서 참가했는데 왜 금지 안 당하는 거냐고.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인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쪽 마음이지만 이제는 저와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일일이 연락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한테 신경 끄시고 본인 짝 찾는 데 집중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당신 거슬린단 말이야. 연봉 많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진짜 괘씸해. 완전히 참가 금지당할 때까지 내가 계속 클레임 넣어줄게. 2주 후. 다 봤어. 드디어 포기한 것 같더라. 아, 웃겨라. 갑자기 뭡니까? 당신 오늘 낮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었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산티나는 여자랑 같이.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그 반대지. 엄청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 여자도 고작 패밀리 레스토랑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봐? 어차피 길거리 헌팅 같은 거에서 얻어 걸린 여자지? 내가 클레임 넣은 게 드디어 먹혔나 봐? 꼴 좋다, 진짜. 아니요, 그쪽이 클레임이 어쩌네 하면서 떠들 때도 저는 잘만 참가했습니다. 뭐? 그 사람과는 저번 주말 모임에서 만났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은 우연히 그분이 제 회사 근처에 일하러 왔길래 타이밍이 맞아서 같이 점심이나 먹자 해서 간 거고요. 그래 뭐. 고만고만한 인간들끼리 알아서 어울려주니까 내 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 거고 출입금지는 안 당했대지만 마주치지만 않으면 된 거겠지 뭐. 어디 산티나는 여자랑 돈 없는 남자끼리 잘해봐. 몇 달 후. 보이스톡 취소. 보이스톡 취소. 보이스톡 취소. 전화 받아!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이스톡 취소. 누구세요? 장미경. 또 그쪽인가요? 분명 차단했는데 뭐 계정 새로 만드셨어요? 그래. 아니, 그리고 차단이라니? 그래서 톡을 하나도 안 읽었구나.
그야 누구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차단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겠지. 왜죠? 왜긴 그렇게 중요한 첫 데이트에서 싸구려 식당에서 밥 먹자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놓고 그건 대체 뭔데? 그거라뇨? 어제 점심 당신이 예약 안 된다고 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여자랑 들어갔잖아. 심지어 같이 패밀리 레스토랑 갔던 그 여자도만 나한테는 싸구려 식당이나 가자고 해놓고 그 여자랑은 고급 레스토랑을 가다니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짓 아니야 이건? 사람을 무시한 건 당신이겠죠? 뭐래? 제가 연봉을 속였다고 혼자 착각하고 싱글 모임 주최사에 얘기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러 연락해서 놀렸잖아요. 이게 사람을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면 뭐죠? 그건 당신이 거짓말 쳐서 여자를 낚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당신이 넣는 클레임에 어떠한 영향 없이 모임에 계속 나올 때 제 연봉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아채셨어야죠. 뭐? 솔직히 당신 같은 분은 귀찮아서 상대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으니 처음부터 다 설명드릴게요. 뭔데? 그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예약이 꽉 찼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대신에 예약하려고 한 가게는 고급 한정식 집입니다. 뭐? 무슨 말이야 그게? 비빔밥이라며 비빔밥. 그딴 싸구려 메뉴가 고급 한정식 집에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그렇군요. 그쪽은 비빔밥은 다 싼 메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실제로 그렇잖아. 제가 권했던 건 한우 비빔밥입니다. 뭐 한우? 디너 메뉴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는 코스가 있는 가게 런치 메뉴고요. 점심시간에 나름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식당입니다. 뭐야? 그렇게 비싼 식당이었다고? 저는 우선 점심에 한번 맛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저녁에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그래봐야 한 번뿐일 거 아니야. 돈도 없어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번 데이트할 수도 없을 거면서 무슨? 아직도 제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내가 뭐 틀린 얘기했어? 저는 한 기업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10년 전에 친구와 공동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서요. 아니, 뭐라고? 전무? 제 이름을 검색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뭐, 그랬던 거구나. 그럼 빨리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그랬어? 그럼 결혼해줄게. 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나 한우 비빔밥 먹어보고 싶어. 데이트 너무 재밌겠다. 아니요, 전 이미 약혼자가 있습니다. 뭐? 설마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이 갔던 여자? 맞습니다. 어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도 했습니다. 아마 그쪽이 목격하신 게 그때였나 봐요. 잠깐만, 나는 뭔데? 뭐긴요. 그쪽에 거절하신 거니까 그 시점에서 끝난 거죠. 그때는 오해했었다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그렇게 싼티나는 여자보다 내가 나을 거라는 건 당연히 알지? 말해두겠는데 그 사람도 한 기업의 사장 따님이에요. 뭐? 사장 딸씩이나 되면서 고작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만족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속은 거라고. 뭐 아빠가 사장님이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으면 안 되나요? 어? 그쪽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여성분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저는 가치관이 잘 맞아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고요. 웃기지 마. 나랑 결혼하자고. 내가 그 여자보다 당신을 더 먼저 만났잖아. 먼저 만난 사람이 임자지? 연애는 선착순이라고. 그 생각에는 별로 동의하지도 않고요. 애초에 싱글 모임의 룰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그럴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뭐? 당신 싱글 모임 주최사한테 참가 금지당했죠?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짓 해서 이제 다닐 곳도 없는 상태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아? 제 약혼자의 오빠가 당신이랑 동창이거든요. 거짓말! 그 형님한테 모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그쪽한테 당했던 일까지 말이 나와서 알게 됐죠. 매번 33살이라고 말하고 참가하지만 사실은 38살이라면서요? 뭐야?
그렇게 제 연봉이 어쩌고 하면서 떠들어 놓고는 진짜로 금지를 먹어야 할 건 그쪽이었네요? 아니, 설마... 네, 제가 그쪽이 나이를 속인 걸 주최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뭐?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혼하라고? 자업자득이죠. 이제 연락하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 그 후에 미경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형님이 동창에게 듣고 알려주셨는데 나이를 속인 것과 더불어 여러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결혼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심한 잔소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덕분인지 더 이상 미경 씨가 저를 괴롭히는 일도 없고 이제야 좀 잠잠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다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는 또 소개팅 어플에 빠졌는데 거기서 결혼 사기범을 만나 고액의 빚을 지게 되어 결혼은 거의 물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며 빚 청산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